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인생이란 소풍이고 그렇게 우리는 잠시 이곳에 머물고 가는 것뿐이죠. 소풍은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소풍을 끝낼 때 아쉽지만 후회 없이 떠나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혼자임을 통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도 남편과 아내도 결국은 남일 뿐입니다. 결국 혼자 즐기다 가는 내 인생, 소풍입니다. 나의 소풍을 잘 끝내기 위해 읽게 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라는 책은 혼자 나이 듦에 대해 그리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아무래도 나를 억누르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요. 어느 60대 인터뷰 중에서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산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이다. 결국에는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 대상의 변화를 따라가 보니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애초에 타인의 고통이다. 말해봤자 어쩔 도리가 없다. 혼자 참는 수밖에 없다는 싱글의 체념과 각오가 전해지는 듯하다. 혼자 사는 고령자라고는 해도 일단 가족을 형성했다면 따로 사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노후는 비참하다고 겁주는 말을 얼마나 들었던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은 이제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고, 나이를 먹다 보면 오히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는 일도 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있든 없든 생활 만족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된다. 혼자 사는 고령자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혼자 사는 쪽이 만족도가 더 낮다고 나왔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고 사회적 고립도도 높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사는 선택적 싱글이 많은 편이다. 2인 가구란 부부 가구 아니면 부모 1인과 자녀 1인인 경우를 말한다. 부부 가구는 이른바 빈 둥지 시기로서 육아가 끝나 목표를 상실한 커플이 얼굴을 마주하는 위기의 시기다. 부부만 남게 되면 서로 다른 문화가 격돌하여 당연히 생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간에 완충 가구를 두는 게 좋다. 자녀가 함께 살거나 반려동물을 통해 대화하는 커플도 있다. 그러니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는 게 이해가 된다. 동거 가족이 3명 늘어서 총 4인 이상의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는 1인 가구와 비슷해진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3대가 함께 사는 것과 맞먹는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반면 2인 가구는 남녀 양쪽 모두 싱글보다 만족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낮았다. 남편은 매일 텔레비전만 봐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소한 것까지 어찌나 잔소리하는지 짜증이 난다니까요. 70대 여성. 남편이 퇴직하고 나더니 내가 어딜 가든 따라와서 피곤해요. 60대 여성. 저는 취미 활동만 하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매번 밥을 차려주는 아내가 고맙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70대 남성. 그럼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2인 가구의 노후 행복의 비결은 다음 7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서로를 이해한다. 둘째, 가사 분담을 확실히 한다. 셋째, 가치관이 달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넷째, 눈앞의 불만은 사소한 거라 생각한다. 다섯째, 둘이 있을 때부터 미리 혼자가 되었을 때를 준비한다. 여섯째, 시간적, 공간적으로 거리를 둔다. 일곱째, 자신의 세계에 파고든다. 확실히 동거인이 늘어날수록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고민도 많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란 남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눈앞에 안 보이면 잘 잊는다. 따라서 만족도에서 고민을 빼도 역시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다. 만족스러운 노후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 결론은 혼자 사는 거였다. 노후의 생활 만족도는 익숙한 장소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자유롭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싱글 중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다.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르다. 동거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도 없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를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잘 사는 노인이 얼마든지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다음은 초고령 사회, 그 다음에는 다사사회, 즉 죽음이 많아지는 사회다. 대량 죽음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사람의 사망률은 100%, 그 어떤 장수 사회에서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웰다잉이라는 말도 등장했고, 원하는 장례식과 묘지에 대해 가족끼리 이야기도 나눈다. 지금까지의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고독사라고 한다. 첫째, 혼자 사는 사람이 자택에서 죽는다. 둘째, 입회인이 없다. 셋째, 사건성이 없다. 넷째, 사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된다. 혼자 사는 노인이 혼자서 죽는 게 뭐가 나쁜가? 고독사를 없앤다는 캠페인은 사후에 빨리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사후에 빨리 발견되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고립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죽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죽어가는 노인을 병원에 보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죽음은 평온하게 서서히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병원사가 절대 바람직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잘 부탁해라는 말 정도는 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가족에게는 부담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책임을 맡기자. 부모님을 보내드린 후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저도 이제 어깨에 짐을 내려놓을게요. 등의 감정을 느껴보자. 이런 성취감도 떠나는 이가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지금까지 책,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의 내용입니다. 나이 듦에 대해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책을 통해 혼자임에 당당해지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잘 노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적막과 고요함,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전한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되 혼자임에도 즐거울 수 있는 생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혼자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고독사의 진정한 의미도 생각해 볼 기회입니다. 내 즐거운 소풍의 막바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 책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인생이란 소풍이고, 그렇게 우리는 잠시 이곳에 머물고 가는 것뿐이죠. 소풍은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소풍을 끝낼 때 아쉽지만 후회 없이 떠나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혼자임을 통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도 남편과 아내도 결국은 남일 뿐입니다. 결국 혼자 즐기다 가는 내 인생, 소풍입니다. 나의 소풍을 잘 끝내기 위해 읽게 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라는 책은 혼자 나이 듦에 대해 그리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아무래도 나를 억누르고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요. 어느 60대 인터뷰 중에서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산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이다. 결국에는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 대상의 변화를 따라가 보니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애초에 타인의 고통이다. 말해봤자 어쩔 도리가 없다. 혼자 참는 수밖에 없다는 싱글의 체념과 각오가 전해지는 듯하다. 혼자 사는 고령자라고는 해도 일단 가족을 형성했다면 따로 사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노후는 비참하다고 겁주는 말을 얼마나 들었던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은 이제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고, 나이를 먹다 보면 오히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는 일도 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있든 없든 생활 만족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된다. 혼자 사는 고령자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혼자 사는 쪽이 만족도가 더 낮다고 나왔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고 사회적 고립도도 높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사는 선택적 싱글이 많은 편이다. 2인 가구란 부부 가구 아니면 부모 1인과 자녀 1인인 경우를 말한다. 부부 가구는 이른바 빈 둥지 시기로서 육아가 끝나 목표를 상실한 커플이 얼굴을 마주하는 위기의 시기다. 부부만 남게 되면 서로 다른 문화가 격돌하여 당연히 생활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간에 완충 가구를 두는 게 좋다. 자녀가 함께 살거나 반려동물을 통해 대화하는 커플도 있다. 그러니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는 게 이해가 된다. 동거 가족이 3명 늘어서 총 4인 이상의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는 1인 가구와 비슷해진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3대가 함께 사는 것과 맞먹는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반면 2인 가구는 남녀 양쪽 모두 싱글보다 만족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낮았다. 남편은 매일 텔레비전만 봐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소한 것까지 어찌나 잔소리하는지 짜증이 난다니까요.
70대 여성. 남편이 퇴직하고 나더니 내가 어딜 가든 따라와서 피곤해요. 60대 여성. 저는 취미 활동만 하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매번 밥을 차려주는 아내가 고맙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70대 남성. 그럼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2인 가구의 노후 행복의 비결은 다음 7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서로를 이해한다. 둘째, 가사 분담을 확실히 한다. 셋째, 가치관이 달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넷째, 눈앞의 불만은 사소한 거라 생각한다. 다섯째, 둘이 있을 때부터 미리 혼자가 되었을 때를 준비한다. 여섯째, 시간적, 공간적으로 거리를 둔다. 일곱째, 자신의 세계에 파고든다. 확실히 동거인이 늘어날수록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고민도 많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란 남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눈앞에 안 보이면 잘 잊는다. 따라서 만족도에서 고민을 빼도 역시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다. 만족스러운 노후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 결론은 혼자 사는 거였다. 노후의 생활 만족도는 익숙한 장소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자유롭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싱글 중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다.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르다. 동거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도 없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를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잘 사는 노인이 얼마든지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다음은 초고령 사회, 그 다음에는 다사사회, 즉 죽음이 많아지는 사회다. 대량 죽음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사람의 사망률은 100%, 그 어떤 장수사회에서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웰다잉이라는 말도 등장했고, 원하는 장례식과 묘지에 대해 가족끼리 이야기도 나눈다. 지금까지의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고독사라고 한다. 첫째, 혼자 사는 사람이 자택에서 죽는다. 둘째, 입회인이 없다. 셋째, 사건성이 없다. 넷째, 사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된다. 혼자 사는 노인이 혼자서 죽는 게 뭐가 나쁜가? 고독사를 없앤다는 캠페인은 사후에 빨리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사후에 빨리 발견되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고립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죽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죽어가는 노인을 병원에 보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죽음은 평온하게 서서히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병원사가 절대 바람직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잘 부탁해라는 말 정도는 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가족에게는 부담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책임을 맡기자. 부모님을 보내드린 후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저도 이제 어깨에 짐을 내려놓을게요. 등의 감정을 느껴보자. 이런 성취감도 떠나는 이가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지금까지 책,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의 내용입니다. 나이 듦에 대해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책을 통해 혼자임에 당당해지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잘 노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적막과 고요함,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전한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되 혼자임에도 즐거울 수 있는 생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혼자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고독사의 진정한 의미도 생각해 볼 기회입니다. 내 즐거운 소풍의 막바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 책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